평범한 화요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어머니 김순자, 76,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족의 시간을 멈춰 세웠습니다. 산소 냄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장남 민수는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 가능성. 그날부터 돈은 공기가 됐습니다. 장기 재활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 입원이라는 말은 천천히 가정을 조였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 커튼 하나로 나뉜 공간. 여기서 삶은 느려졌습니다. 비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입원비 150만 원, 간병비 별도, 재활치료 추가. 엄마 통장에 돈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실수였습니다. 집 서랍 속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었지? 최근 1년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여러 번 빠져나갔습니다. 수신이는 낯선 이름, 민수는 여동생을 의심했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어머니는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사업 자금으로 일부를 빌려갔습니다. 곧 갚으려고 했어.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180만 원, 간병비까지 합치면 250만 원, 1년이면 3천만 원. 많은 가정이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사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무료가 아닙니다. 간병비는 대부분 비급여, 특실, 재활, 소모품은 추가 비용.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숫자로 무너집니다. 어머니 명의의 오래된 빌라. 이걸 팔아야 하나? 여동생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살아계신데 집을 왜 팔아? 하지만 병원비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경고. 민수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병이 아니라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은 부모의 것입니다. 자녀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대신 내는 순간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특히 치매 판정 시 성년 의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정은 법 앞에서 흔들립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동의서가 나왔습니다. 끝까지 하자. 엄마 힘들어. 결정은 의학이 아니라 감정과 돈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크게 다퉜습니다. 왜 나만 부담해? 그 돈 누가 썼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병실 옆에서 울었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를 계산하고 있어.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통장, 대출, 집, 장례식장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숫자였습니다. 사랑은 추억이 되었고 책임은 서류가 되었습니다. 요양은 사랑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 장기요양보험 등급 확인, 부모 통장 투명 관리, 보이스피싱 예방, 간병비 계획, 성년 의견 사전 이해.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독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